25학년도 9월 평가원 생원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첨 문항 볼륨이 좀 큰데 그래도 순서 없이 해석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서 없이는 존재성, 여사건, 합차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 해석형에서는 존재성과 여사건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경 3에는 ABC가 공존하고 2에도 ABC가 공존하고요. D3에도 ABC가 공존하죠. 이렇게 S 중에 S가 전부 존재하면 존재성 조건이 상수 조건인 겁니다. 각각이 대응이 되지 않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개의 막전이 중에 특수 막전이 저희가 이제 스키마 11 중에 비례관계, 즉 이제 등차 수열이나 내분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등차 중앙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등차 중앙. 뭐 예를 들어서 기역, 이응, 디귿, 시 있고 1, 3, 5가 주어져 있으면 각각은 모르더라도 등차 중앙, 중앙값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분과 등차 수열 중에 이 녀석이 조금 더 특수하고 조금 더 문제가 발전이 되면 내분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등차 수열일 때는 등간격일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동일한 막전이 값이 이와 같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올해 겨울에 드렸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막전이 값의 해석은 이제 특수 막전이를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일반 막전이를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수 막전이가 가로에 2번 나타나면 대칭성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가로에는 2번 이상 특수막전이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수막전이들이 등장을 하면 대칭성도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칭성에 대한 대우명제에 대해서도 NG에서 보신 바가 있죠. 흥분전도의 시작점은 항상 이제 흥분전도를 막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상수하고 변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실전개념서 디올에 저희 알고리즘 부분 있죠. 첫 번째는 변수가 뭐고 상수가 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료에서 상수 변수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A와 B의 P, C의 Q의 자극을 동시에 줬다고 하고요. 각각의 자극 지점을 명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꼴로 두 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다 정도는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막전위에서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특수 막전이 2개, 마이너스 70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휴지 막전일 수도 있겠고 분극 상태로 회귀된 막전일 수도 있는 거죠. 휴지거나 분극으로 돌아왔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경의 매칭은 변수예요. 즉 이제 각각의 신경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이 등간격이다라는 건 상수 조건인 건데 매칭은 변수인 겁니다. 그리고 지점에 대해서는 온전히 상수 조건이네요. 즉 이제 원래는 이 녀석도 변수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 상수인 거 알 수 있고요. 시간 변수고요. 속도의 존재성 또 지금 상수로 준 거죠. 문제에서 이 녀석 속도 안 줄 때도 있거든요. 동그라미 A로 같고 각각 B와 C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 2의 존재성을 까줬다는 거라는 건 쓰시라는 거예요. 즉 이제 1하고 2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특수막전이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플러스 30 그리고 마이너스 80의 관계에서 이 녀석이 시간은 1간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거리 간격이 1 또는 2인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1 또는 2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격 B도 정확하게 1cm 또는 2cm만 나와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이건 그냥 읽으면서 캐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전이 표에서도 지금 각각의 원문자가 혼재되어 있으나 존재성을 알 수 있는 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ABC가 동시에 있죠? 두 번째, 동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동시에 있네요. 이렇게 세 개에 한해서는 존재성으로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줄을 읽으시면서 아, 하나짜리 될 수 있는데 2개짜리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겠죠. 즉 이제 P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극지점의 특징은 막전이가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죠. P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세로로 2개가 같아야 되는데 보시자마자 P는 아니구나 정도가 이제 캐치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가로로 보셨을 때도 아, 우리가 특수막전이로는 이렇게 세트 또는 이렇게 세트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간격 또는 2간격이니까요. 그러면 저희 끝났죠?
특수막전이가 이렇게만 된다면 속도비는 2대 1인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속도가 2짜리거나 1짜리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등간격 논리도 학습을 하신 바가 있죠. 즉 이제 등차 중앙의 경우에는 특수 포인트입니다. 양 극단은 모르더라도 각각으로 이제 미매칭 되어 있더라도 중앙은 알 수 있거든요. 세 개 중에.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2, 3, 4의 중점은 3이죠. 마이너스 80이죠. 각각은 묶여 있더라도 등차 중앙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에서는 마이너스 80이 2개 나타나죠? 저희 특수막전이가 2개면 대칭성 마이너스 70이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D2, D4로 대칭성이 나타난다는 건 가나의 전부 시냅스가 없어야겠죠? 그 말은 뭐다? A가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디오렌즈 5번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5번인지는 이제 그 시냅스 관련된 문제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시냅스가 없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간격이라는 거는 1짜리인데 시냅스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C죠?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녀석도 1간격이죠. 그러면 A여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점이 1간격 시냅스가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죠? 원래 저희가 이제 네임드로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꼴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60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냥 이모의 값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동그라미 C가 나타난다는 건 중간에 불순물이 있는 거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임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 끝난 거죠? 선지로 가봅시다. 실전에서는 이제 이 존재성이나 저희가 이제 디오렌제보다는 분명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내지화를 하셨다면 30초 이내로 이제 끝낼 수도 있지만 또는 3분이 걸려도 못 풀 수 있는 좀 편차가 좀 있었을 것 같은 자료로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선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70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사건이니까 플러스 30입니다. 가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가에 시냅스가 있었죠? 이 사이에 불순물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이 3일 때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B의 D2를 좀 볼까요? 지금 B의 D2가 이 녀석인데 지금 이렇게가 1간격이죠. B하고 C가. 이렇게가 1간격이면 2대3 외분점 1.5초 걸렸겠네요. 그러면 1.5, 1.5니까 재분극 아니겠네요. 순식간에 이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모두 적어뒀고요. 자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료에서 베이직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A와 B는 각각 기억과 니은즉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각은 모르더라도 순서 없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차변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H대가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감소하는 경향만 봐도 기억, 니은은 대응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의 스케일을 맞춰주시면 2분의 4, 3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대의 길이는 마이너스 2벡터에 대응이 되는데 그 녀석이 1감소하죠. 그러면 곱상수가 곱하기 0.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 2분의 4, 3분의 3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선지로 가시면 됩니다. 요소 정리를 한다는 건 이제 그 문제의 스케일이 좀 묵직할 때 하시는 건데 그럴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로 가시면 됩니다. A는 기억이 다 맞습니다.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T1일 때 H대의 길이, 디귿의 길이는 2고요. 기억의 길이는 4에 0.5 곱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맞습니다.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2인 지점. T2에서 거리가 2인 지점은 1.5, 1.5니까 니은이죠. 기억이 1.5만큼 차지 하니까요. 따라서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포 그림만큼 태도가 명확한 유형이 없어요. 그냥 저스트 그림에 적절히 정리해 주시고요. 이 논리만 연속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문을 쭉 독해를 했을 때 A와 B의 종이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B만 암컷이라고 하죠. 즉 이제 이 녀석은 암컷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컷인 겁니다. 즉 두 개의 한 개로 묶이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실전에서는 머리로 인지하시고 EN인 세포를 좀 단독 해석을 해보면 이 녀석은 전부 알고 있죠.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X, Y겠네요. 저희가 이제 단독 해석이 끝났으니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녀석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종 판단을 쭉 해보면 지금 이렇게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염색의 종류가 같은 녀석이 가고 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묶였으니까 여사건 할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이 C네요. 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 하나만 수컷이어야 될 거고 Y가 하나에만 있어야 될 거예요. 쭉 이제 결정된 녀석체들을 관찰을 했을 때 종류가 똑같죠? 종류가 똑같다라는 건 Y가 기억과 니은 중에 있어야 될 텐데 공통인 녀석이 Y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이 Y겠네요. 끝났죠? 선지로 가시면 됩니다. 기억은 X이다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나와 다의 액상은 같다라고 했죠. 지금 나와 다는 둘 다 2n이죠? 맞습니다. 가의 x분의 염색 분체수는 6이다 라고 했는데 x수는 1일 거고요. 염색 분체수는 6개 곱하기 2죠. 따라서 10입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적어뒀고요.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살짝만 언급을 하면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뮤테이션이 어려워서 못 푸셨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형질교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어려우셨다면 형질교배와 가계도를 재점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치원돌연변이는 양적 변화가 없어요. 1이 1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전자 조성은 바뀌는데 수의 관점에서는 변하지 않고요.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연관추론의 연역적 해석. 제 생각에 해당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형질교배입니다. 돌연변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아버지는 딸하고 X를 공유하고 아들하고 Y를 공유하죠. 뮤테이션의 시작점은 정상하고 뮤테이션의 선택이에요. 즉 이제 돌연변이를 먼저 볼 것인가 정상을 먼저 볼 것인가 돌연변이와 정상이 구분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시고 여러 가지 가계도, 형질교배 논리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이 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거 단독 해석 학습을 하신 바가 있죠. 기반 가계도에서 2빵 1 순서로 학습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는 왜 저 순서대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보도록 합시다. 쭉 독해를 했을 때 비분리 하나, 치원 하나가 이제 일어나고요. 자녀 4로 그냥 툭 까줬죠. 즉 이제 1, 2, 3은 정상인 겁니다. 4가 돌연변이인 것보다 1, 2, 3 여사건 구성원들이 정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4를 볼지 나머지를 볼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너무 돌연변이가 두드러졌죠. 3이라는 녀석은 치원에서 못 나옵니다. 치원 돌연변이는 양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 비분리, 이 녀석 치원임을 알 수가 있는데 1 더하기 빵이 2가 될 수가 없죠. 즉 아버지한테는 라지 A를 무조건 받은 거고요. 2는 1 더하기 1로 분할돼야 되니까 어머니가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하나가 아버지한테 일어났다는 거는 여사건 돌연변이는 아버지한테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비분리는 아버지한테 일어난 거고요. 이 3은 2 더하기 1로 분할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2, 어머니한테 1 받는 겁니다. 그 왼쪽이 아빠, 오른쪽이 엄마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가 위에 있으면 여기다 엄마, 아빠 쓰시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 그래서 2 더하기 1로 받았으니까 곱하기 2 관계죠. 감수 2분열 비분리일 거고요. 돌연변이 해석 끝났으니까 정상 자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시작 순서가 굉장히 이제 막연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제 기준은 이 녀석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2를 먼저 봤습니다. 저는 자녀 3은 아버지, 어머니 한테 모두 D를 받은 거죠. 스몰 D를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가로 해석을 때리면 여사건 유전자 2개를 받은 거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녀 3 물론 이제 여사건 염색체일 수도 있겠죠. 1을 봤을 때 적어도 하나를 받는 건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받았겠네요. 끝났죠. 연관추론. 그러면 라지 A, 스몰 D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낯서셨다면 저희가 이거는 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형질교배 부분의 연관추론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즉 이제 유전자연과 DNA 상대량을 보고 이제 연관임을 추론하는 부분이 약하셨던 거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가 약했다면 이거를 못 찾았다면 뮤테이션의 문제가 맞는데 이 숫자를 보고 바로 X연관인데가 안 나왔다면 저희 연관 추론 부분 연습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올의 형질교배 부분을 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라지 A, 스몰 D 연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귀납적으로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되고 안 되니까 이렇게 둘이죠. 그러면 이제 선지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유전자형 안 치우고 왜 선지로 가세요? 이제 가계도에서 말씀드렸던 게 항상 우열 성상 판단이 끝난 다음에 선지를 보시고 필요한 만큼만 맵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열이 없죠. 그리고 성상 판단 끝났죠. 이 2개 결정됐으면 나머지는 여사건으로 자동으로 상염색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로 가는 거고요. 1, 3 중에 여자는 2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X 줬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쭉 봤을 때 안 줬고요. 안 좋네요. 0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X가 안 왔음을. 그렇기 때문에 자녀 3만 이제 X를 받았으니까 1명이겠네요. 아닙니다. Q는 어머니에게 형성되었다. 앞서서 Q가 치원돌연변이었죠. 치원돌연변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맞네요.
그리고 자녀 3액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모두 가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자녀 3의 유전자 조성을 보시면 스몰 D 2, 여사건 2죠. 지금 상염색체니까요. 여사건이 2만큼 있는 거고 라지 A가 1만큼 있으면 E형 하나 동형 두 개죠. 그러면 정확하게 일반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죠. 이것도 가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유전현상의 문제예요. 그 동형 두 개, E형 하나면 어떻게 주든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자명합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디올에서 같은 개체 내 세포 파악이 전제가 되면 시작점은 비교 해석이죠. 그리고 비교 해석에서 목적지는 핵상이 n이었습니다. n을 보고 여사건으로 en을 판단한다. 순서로 가시는 게 편했어요. 그리고 염색체 정체성 파악에 따른 유무결 수압축, 즉 이제 상인지 성인지를 보셔가지고 동그라미 x가 몇 개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해당 문제는 상 3개라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도 동그라미 3개인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분열 과정과 구분에서는 배반 관계가 핵심이죠. 이것도 역시 유무추론 디올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원기로부터 분열이 될 때는 SAA 여사건의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즉 한쪽으로 라지 A, 라지 B가 같다면 전부 이형접합일 때 반대쪽으로는 스몰 A, 스몰 B가 가야 돼요. 어긋날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S 중에 A가 순서 없이 묶여있다면,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나와 있을 때 4개가 순서 없이로 묶여있으면 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사건 2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쪽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이쪽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좀 보도록 합시다. 사람 P의 세포가 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지정 비교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부 N이죠? 동그라미 X가 공존하면 X인 녀석이 N인 겁니다. 그리고 N, 2겠네요. 전부. 왜냐하면 상대량 2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지금 3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라지 A는 공통 요소고요. 즉 이제 순서 없이로 묶여있는 녀석의 공통이고, 나머지 2개가 여사건인데 라지 B 그리고 스몰 D를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녀석은 공통이니까 동그라미처럼 생각해서 좀 관찰을 하면 얘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이 라지 A인 건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가 3개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X가 3개 차 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동그라미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동그라미까지 채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라지 A랑 라지 B가 차 있으니까 나머지는 라지 D 또는 스몰 D가 차야 될 텐데, 이 녀석이 지금 라지 D죠. 따라서 라지 D. 왜냐면 이 녀석이 지금 전체 집합이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니까요. 이 녀석이 라지 D고 이 녀석이 없다 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만 해석하면 끝나시는 거죠. 이 녀석이 동그라미로 있는 상태고요. 라지 D가 없기 때문에 스몰 D는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몰 D와 라지 B가 있으니까 라지 A와 스몰 A 중 하나는 있어야 되죠. 이 녀석이 라지 A, 스몰 A로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없을 거고요. 스몰 A겠네요. 따라서 3개 결정됐으니까 여사건 논리로 나머지 스몰 B겠네요. 배반 사건은 필요하면 구해주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B다. 맞습니다. 1로부터 다가 형성되었다. 지금 이 녀석을 통해 배반 사건 OX, XO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지를 좀 연역적으로 보고 싶은데, 나를 봤을 때 겹치는 거 없죠? 배반 만족합니다. 라지 D, 스몰 D, 라지 A, 스몰 A. 내려갔을 때 이 녀석은 지금 스몰 D에서 겹치죠. 따라서 가나가 묶이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로부터 다가 아니라 가와 나가 형성되는 거죠.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전부 2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가 하나는 좌우 분리되는 상황이잖아요. 좌우 분리되는 상황에서 둘 다 스몰 B가 없으면 둘 다 라지 B가 있는 겁니다. 라지 B 동형인 거죠?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디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어뒀고요. 그럼 저희 이제 자료를 좀 보도록 합시다. 가는 중간, 나와 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는 다와 다른 상염색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관 추론입니다. 유전자형으로부터 좀 추적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저희가 올 독립을 A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 연관, 이 녀석이 서로 A와 A 여사건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연관 추론은 여기에서 모순을 색출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지 A, 스몰 A를 쭉 관찰했을 때 바로 안 되죠. 8은 2의 3승이어야 되는데, 즉 4 곱하기 2여야 되는데 3가지 나와버리죠. 그 중간 유전이니까 독립돼 있으면 3가지 나와야 되죠. 3이라는 소인수가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관이구나 나옵니다. 그러면 2형과 2형의 기본 교배 상황이죠. 기본 교배 상황에서 4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인방 교배일 겁니다. 저희 이것도 이제 디올에서 바로 네임드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인인 반방 교배는 자가 교배니까 3가지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인반임이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데 라지 D 스몰 d 교배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려면 이 대문자 동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완전 우성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 끝났죠.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Q와 같은 확률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기본 교배인데 이 녀석은 일반 교배네요. 일반 교배고 지금 소문자 동형, 대문자 동형 있으니까 그냥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보면 중간중간 독립해서 교배 상황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끝내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풀 문제가 20문제죠. 이 문제에서 이제 시간을 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기술 문제예요. 그 일반 교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확률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연산을 이제 했었던 바가 있고, 이제 이 녀석을 지우고 볼 수 있다, 연산을 빼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꽤나 자유로우셔야 합니다.